입법 과정을 그걸 이제 아마 미국 측에서 미국 국무부가 직접 지적해 가지고 그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 통상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도 상당히 이제 표면에 부상하면은 어렵게 되겠네요. 뭐 사실상 지금 이제 일극주의지 않습니까? 미국은 제국 가운데서도 상당히 온화한 그런 제국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베네수엘라 사태라든지 그린란드의 영토 문제 뭐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까? 이제 본인이 갖고 있던 힘들을 제대로 쓰겠다는 것이 바로 트럼프 독트린의 핵심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아마 충돌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오늘 이 한국은행 보고서가 미국 투자를 주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나오니까 그렇게 욕을 먹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보 천치가 아니니까 왜 한국은행이 이런 보고서를 내는지 투자자들이 어련히 알아서 나겠냐. AI 거품이 생기니까 미국 투자에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 이런 보고서를 한국은행이 내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공부도 잘하고 이랬으니까 똑똑하죠. 그러나 돈 굴리는 것은 뭐 그렇게 똑똑하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든 일본에 투자를 하든 이런 문제를 두고 이렇게 한국은행까지 나서 가지고 미국 투자 수요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발언을 내는 것은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이런 보고서를 내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그리고 이제 오늘 투자 섹션에서는 특히 이제 비트코인 관련 비트코인 계열 투자 문제를 오늘 좀 자세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 문제 여러분들 차근차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천 헌금 문제가 지금 수면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김경 서울시 의회 의원 이제 1억 이제 강선우 의원에게 이제 제공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소액이죠. 뭐 한 몇 천만 원, 1,500만 원, 2천만 원 두 명 함께서 받은 문제. 이제 오랫동안 관행이지 않습니까 이게 공천 헌금이. 그래서 뭐 군수시장을 하려면 얼마가 필요하고 시의원을 한번 하려면 얼마가 필요하고 이런 게 이제 있고 이런 권한을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권리금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관행이 오랫동안 지켜져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음성적으로 권리금 지역구 의원이 되는데 이제 돈도 많이 썼을 테니까 또 지역구 의원들은 공천 과정에서 또 뭐 여러 가지 특혜를 제공하거나 그렇게 하겠죠. 전부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거의 비슷할 거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겉으로 보게 되면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근사하게 보이지만 사실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한국의 정당들이 거의 어느 수준인가 하니까 화전민 수준입니다. 화전민. 뭐 정책, 정강, 그다음에 정당 내부 구조, 건물 이런 걸 보게 되면 거의 화전민 수준이죠. 그러니까 정치의 실상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좀 충격적이고 놀랍죠. 나라의 여러분들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컸지만 정치는 굉장히 태형적이고 거의 뭐 후진국 수준보다 훨씬 더 바닥일 겁니다. 정당 운영되는 그런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여러분들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냥 화전민촌이라고 그냥 국고 보조금 나오면 그거 닦아 쓰고 뭐 이런 거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한국이 더 잘 될 수 있는 나라인데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제 공천 헌금 문제를 보게 되면은 귀국을 했네요. 이제 전자박람회 CS 행사를 둘러보고 김경시
예, 공천헌금 나만 그런 게 아닌데 이게 좀 더 억울하다는 이야기죠. 김앤 김경의 이유 있는 황변. 뭐 이유가 있을 수도 있죠. 돈을 제공한 것은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니까 잘못된 거지만 뭐 다 하는데 재수 없게 나만 걸렸다는 이야기인 거죠. 예. 그리고 대략 지금 이제 검찰에 가서 진술한 걸 보게 되면은 대개 서울시 의회 의원, 광역의회 의원이 되는 데는 대개 공정 가격이 시장 가격이 되게 3억인 모양입니다. 자기는 뭐 그냥 1억밖에 성의를 보이는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경찰에서 공천헌금 1억 원 이제 두 번째 조사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그런 강선우 의원이죠. 1억 전달 혐의로 이제 그 어떻든 정치자금법 위반일 겁니다. 나도 잘한 것은 없지만 정말 억울하다. 공천헌금은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다 하는 일이다. 다 할 겁니다. 다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당신 봤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보진 않았죠. 엄밀하게 돈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러나 다 뭐 시의원 되고 광역의회 의원 되고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금전이 오고 갈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은 합리화될 수 없지만 어떻든 명분은 지역구 사무소 같은 거를 운영해야 되니까 의원 봉급만으로는 운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좀 기부하는 셈 치고 돈을 내라 뭐 이렇게 여러분들 하지 않겠습니까? 그 처음에는 공천을 받으려면은 시중 가격이 대개 3억 정도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그런 동작구에 구의회 의원 되는데 뭐 1,700만 원 2천만 원 두 사람이 각각 제공한 액수가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야 가격이 너무 작다.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그런 명절 떡값치고는 좀 많고 그다음에 공천 사례금 치고는 좀 적다. 이런 이야기가 솔직하게 그 어떻게 시중 가격 상황을 이야기한 거죠. 서울 지역의 시의원, 구의원을 공천 받으려면은 헌금으로 수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배 이상 뛴다. 그러니까 감투는 갖고 싶고 또 감투를 갖게 되면은 뭐 구청이라든지 시에서 이렇게 광금 물량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대부분 다 금전 거래가 오고 가는 거죠. 뭐 건절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바사바가 건절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수면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죠. 어떻든 간에 2018년도 지방선거 때도 민주당 비례대표 서울시 의원으로 당선됐으니까 어쨌든 여기 이제 보니까 재미나는 부분이 있네요. 김경 씨는 이전까지 강선우 의원과 별다른 인연은 없었고 김경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서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호남 출신 인사 등을 통해 강선우 의원을 소개받으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세계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지금 정권이 현직 대통령이 안동 출신이지만 실질적으로 인사나 이런 부분들은 대개 호남권 인사들이 대부분 중핵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장관급 인사들을 조사해 보게 되면은 인구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호남권 출신들이 많을 겁니다. 이제 그런 세월들이 수십 년 앞으로 간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호남 출신들이 아주 우대를 받겠죠. 뭐 호남 출신 분들은 아니 우리가 그동안 서름을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가 좀 해먹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생각은 자유니까. 그죠?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네요. 호남 출신 인사 등을 통해
강선우 의원을 소개받으려고 했다. 뭐 어떻든 간에 직통 라인을 개설해야 되니까 직통 라인을 이제 그 장악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오남 출신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쪽에 줄을 대야 이제 앞으로 출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국힘당은 존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정권 교체 가능성이 없다, 거의 없다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외교적인 그런 언어고 실질적으로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힘당이 뭐 야당이 있는데 다 밥벌이로 정치를 하는 거죠. 뭐 법 하나 이런 만들 수 없고 법 하나 여러분들 브레이크를 걸 수 없는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정당으로서 존재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또 자기들도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지금 정해진 그런 틀 속에서 몇 자리 주면은 마치 닭고기 이름들 쫓듯이 그렇게 먹고 그렇게 이제 어떻든 간에 그 야당은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아무리 실질적 일당 체제지만 야당은 뭐 국힘당이 없으면 민국당을 만들면 되는 것이고 민국당이 없으면 민민당을 만들면 되는 것이고 민민당이 이름 없으면 뭡니까? 민수당을 만들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지금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고 여기 이제 국힘 대변인이 말 실수인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건지 개혁신당이 40억 공천팔이 어차피 낙선인데 이렇게 아마 방송에 나와 가지고 속마음을 털어놔 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이제 급히 이제 덮고 사과하고 이렇게 끝낸 건데 그 뭐 돈 다 제공하지 않습니까? 이제 전번에 국회의원 선거도 도저히 제3자 관찰자 눈으로 보기에는 당선될 수가 없는데 비례대표 순위 1, 2위를 이렇게 주면은 당적도 여러분들 다 탈당해 가지고 신당에 뛰어가는 사람들 다 돈 내고 여러분들 할 겁니다. 다른 나라 상황은 제가 뭐 살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돼 속속들이 할 수 없는데 한국인들이 정치 지향성이 굉장히 강하고 감투에 대한 굉장히 여러분들 그런 집착이 강하죠. 그래서 감투 이꼴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이렇게 이제 출세를 맞먹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없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없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뭐 이것도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다 이렇게 뭐 그 부인하지만 그래도 절반은 진실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나라나 한 민족의 원형이라는 것은 참 변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개혁이란 이름으로 조금 억누르더라도 용수철처럼 순식간에 본래의 모습대로 돌아가는 그런 특성이 굉장히 강한 거죠. 자, 여기 이제 오늘 보시면은 이제 미국이 강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는데 한국에 이제 검열법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런 정치 권력이 제어를 받으면 이런 법은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반대 목소리를 억제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법은 본인들이 원하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체제가 구축이 됐으니까 법을 만드는데 그게 이제 결국 미국 측 이익하고도 충돌하게 되니까 미 국무부가 이례적으로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통신법을 개정해 가지고 언론사와 유튜브 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할 경우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500까지 배상을 지원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죠. 이런 법안이 이제 나오니까 기존 언론사들도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죠. 그러면 이 정도는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이 옳은 일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공정한 선거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포기하는 순간 징벌적 손해배상제 같은 경우 도입하는 것은 약관 거죠. 그다음에 이제 허위 조작 정보의 정의 및 유통 금지, 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이용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정보를, 그러니까 상당히 포괄적인 거죠. 범죄 행위를 규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걸게 되면은 이제 언론사들이 폭로기사 같은 걸 쓰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는 이런 것을 막기 위한 관리 규정을 마련해야 되고 그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플랫폼 회사에게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 이러니까 뭐 당장 구글의 유튜브나 메타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이제 바로 타격을 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가 즉각 여러분들 반응을 했는데 상당히 강도가 세네요. 미국 국무부 통신망법 경고 표현 자유 제한 때는 적극적으로 제재를 가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뭐 너희들이 뭔데 이렇게 이러면 통과시킬 이제 입법이 바로 며칠 안 남았죠. 6월부터인가 이렇게 실시가 되니까 이 표현의 자유 문제는 미국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 가운데 하나인 거죠. 미 국무부는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이 표현의 자유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만들고 있고 이런 법률들은 미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내외 미국인을 표적으로 삼을 수가 있다. 이제 중요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둔 것은 EU, 유럽연합하고 한국 같아요. 외국 정부라고 그냥 좀 모호하게 표현을 애둘러 했지만 외국 정부가 자국 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비자 및 금융 제재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동원해서 이런 시도에 미 국무부가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유일하게 견제 장치로 남은 것은 이제 미국 정도가 남은 겁니다. 미국하고 관련이 없는 일들은 전부 다 일방 통행으로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조일 수가 있게 됐으니까. 그 미국 투자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미국의 이익과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투자 행위를 금하거나 이런 것은 일어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저도 생각하는 겁니다. 국무부의 이 같은 방침은 정부와 의회를 비롯한 미국의 조야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정보통신법망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등을 두고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그냥 유럽연합 EU하고 그냥 한국을 겨냥한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국무부는 15일 날 발표된 미 국무부의 5년간 외교 전략을 담은 2026년부터 2030년도 회계연도 전략계획 문서에서 이렇게 다른 나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다음에 국내외 미국인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끼치는 부분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본 거죠. 모든 미국인이 외국의 간섭 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고 미국 정부는 신이 부여한 미국 국민의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고 여기에는 기본권에 해당하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 공동정부를 선택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권리가 모두 포함된다.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들이 어떤 명분을 세워서 이 같은 인간의 자연권을 제한하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미 국무부가 적절한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발언 혐오 발언 퇴치, 신뢰와 안전 정진, 허위정보 대응 같은 명분을 내세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그게 정확하게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법망과 공정거래 관련 조항들에 정확하게 여러분들 일치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지적한 거죠. 외국 정부들은 자국 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여 왔고 이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또 해당 국가에서 이 같은 명분 하에 기술이나 미디어 기업에 대해서 운용 조건을 강제하거나 벌가금을 부과하는 일이 우리는 용인할 수가 없다.
이제 최근에 사라 로저스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 통신법 개정안이 추진되던 당시에 정부 당국에 사실상 검열권을 부여해서 한미 간 기술협력을 위험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하원 청문회에서는 일부 하원 의원들이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법안 내용을 센서십 빌 검열 법안이다. 사실상 검열 법안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당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고 반대 세력의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 가지고 만든 검열 법안인 거죠. 물론 본인 이제 법을 통과시킨 사람들은 검열 법안이라고 안 하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뭐 검열 법안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직하겠죠. 앞서서 국무부는 우방인 유럽연합을 상대로도 빅테크 규제를 주도한 이유로 전직 및 현직 고위직 5명을 상대로 신규 비자 발급 및 미국 입국 제한을 강행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제 과거의 미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이제 방송에서 다뤘다시피 그야말로 실질적인 일극체제가 열리게 된 것이고 트럼프 독트린으로 불리는 모든 정책의 초점은 자국이익 우선주의 자국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대외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이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그린란드 매입이라든지 얼마 전에 완결된 베네수엘라 이런 마두로 체포를 이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는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힘을 사용할 때는 사용하겠다는 것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어제 이런 보셨지 않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뭐 5명 10명 정도 병사를 파견한 국가들에 대해서 2월 1일자 기준으로 10%의 관세를 부여하고 6월 1일자 기준으로 25%를 관세를 부과하고 추가 관세입니다. 그 관세는 그린란드와의 영토 매입 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지속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동맹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과거처럼 이렇게 뭐 봐주거나 이런 것이 별로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오늘 지금 되는데 뭐 한 분이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으니까 그나마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미국이 없으면 바로 중국 영향력을 등에 업은 친중 정권이 들어서고 모든 기업들은 중국 하청이 될 것이고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저보다 그래도 좀 아름답게 세상을 보네요. 저는 이미 모든 작업들이 다 끝났다 이렇게 보는데 이분은 그래도 아직은 미래형으로 이렇게 쓰셨네요. 저는 현재 진행형으로 보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은 AI 거품을 걱정하거나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죠. 미국 경제 걱정해야 될. 지금 시대도 하도 이런 수상한데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미국이 AI 거품이 붕괴가 되고 미국이 경제가 이런 추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국에 투자하는 걸 조심해라 이런 보고서를 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격이 옛날에 비해서 참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찬용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학을 했지만 돈을 굴리는 것은 경제학이 다루는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학이라는 것은 주로 여러분들 국가 경제를 상대로서 많이 다루기 때문에 경제학을 훈련받은 사람들은 본래 경영학이나 이런 것을 훈련받은 사람에 비해 가지고 뭐 자산을 굴리거나 그런 데 전문가는 아니죠. 국가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조예가 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욕먹을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는 수십억 정도 이런 미국의 주식에 투자하면서 개인 투자자들 보고 뭐죠? 응? 무슨 뭐
잘못된 투자다 이런 투로의 이런 메시지를 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본인이 똑똑하고 잘난 건 알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투자는 국민들이 각자 알아서 하고 골머리를 썩이면서 고민하면서 왜 자기 돈은 피 같은 돈이라는 것을 본인이 아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관리들도 좀 이제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정보의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관리들보다 오늘 공병호 TV를 듣는 분들이 훨씬 더 똑똑할 겁니다. 그분들은 여러분들 새벽잠 다 여러분들 제치고 매일 공부를 2시간씩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관리들이 엎준창에 나서 가지고 AI 거품이 어떻니, 그다음에 무슨 개인 투자자들이 위험 관리를 안 한다더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얼마 전에 개인 투자자를 리스크 관리를 안 한다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이 사람 봐라, 이 사람 정신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당신이 똑똑한 건 내가 알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이 투자 안 할 것도 아니고 하니까 발언을 굉장히 신중하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관을 믿지 않지 않습니까? 정치를 믿지 않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다. 이제 믿을 놈이 한 놈도 없다는 걸 본인들이 알지 않습니까? 한국 역사 전편을 통해서 그렇죠. 관이 국민들을 여러분들 보호하거나 그런 역사는 아주 짧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하는 것처럼 리스크 관리가 어떠니까 미국 투자 자제해라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국은행이 AI 거품이 꺼져 정시가 급락하면은 미국의 소비 큰 타격이다. 일반 보고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지금 시점에서 한국은행이 이런 보고서를 내면은 사람들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겠냐. 저 친구들 정부 정책에 여러분들 발맞추기 위해 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보고서를 내고 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밑에 이런 댓글 보니까 전부 다 욕을 해놓은 겁니다. 정신 나간 인간들아 너희들 일이나 잘해라.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니까 언제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도와줬냐 이야기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인공지능 열풍으로 호황인 미국 증시에서 거품이 꺼지면 주가가 급락할 경우 현재 2%대를 유진 중인 미국 소비 증가율이 0%대까지 추락할 수 있는 분석이 나온다. 언젠가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뭐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지금처럼 미국 경제가 돌아간 게 내년도 4%대 성장을 다 예상하고 미국의 11월 달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고 인플레도 여러분 높지 않고 금리는 낮아질 것이고 설비 투자는 엄청나게 하고 그런데 무슨 여러분들 이런 보고서를 내냐 이야기죠. 일반 시점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환율 때문에 여러분들 맨날 개인 투자자를 이 잡듯이 잡으려고 하고 환전세를 신설해서 무슨 뭐 달러 수요를 줄이겠다 이 쌩야단을 한국은행이 보고서까지 내니까 야 이게 뭐 이 인간들이 국민들을 그냥 그야말로 가재 개붕으로 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최근 미국 소비의 취약 요인 점검 보고서 미국의 소비의 취약 요인 점검 보고서 이런 걸 한국은행이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여러분들 심사역이나 조사역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이 다 똑똑하니까 왜 자기 돈을 투입하니까 물가 고용 측면에서 미국 가계 구매력의 훼손 위험이 잠재하고 소비 변동성이 의존하기 때문에 충격이 발생한 미국 경기가 급락할 위험이 커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거품은 언젠간 꺼지겠죠. 거품이 꺼지는 시점은 미국 정부가 돈줄을 죄는 순간 여러분들 꺼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하에서는 꺼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제임스 션 박사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까? 내년도 올해 여러분 8,000에서 8,400 정도까지 갈 것이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강력한 성장이 될 것이다. 왜? 규제 완화하고 감세 득택에 대단히 여러분들 미국 경제가 건실하게 성장할 것이다. 이런 판단을 내가 여러분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 투자를 안 하면 손해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경제의 잠재적 취약성을 정복시키지 않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됐죠. 살펴보는 거야 뭐 개인이 다 알아서 하겠습니까? 이 보고서가 여러분들 밑에
사람들이 나는 궁금한 거죠. 보통 시민들이 이런 걸 읽고 무슨 생각하실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욕을 다발로 해놓은 겁니다. 예? 너희들이 할 말이 아니다. 너희들 걱정이나 해라. 예? 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해놓은 거. 예? 한국은행이 자기 나라 일도 해결 못하면서 미국 경제를 왜 걱정한 겁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정도가 되면은 한국개발연구원이야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니까 이런 보고서를 낼 수 있지만 뭐 뻔하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게 했겠죠. 뭐. 미국 관련해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걸로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 의심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한국은행이 자기 나라 일도 해결 못하면서 미국 경제를 왜 걱정하는 겁니까? 15명이 이름 찬성하는 겁니다. 한국은행 왜 미국 걱정을 합니까? 우리나라 걱정부터 해야죠. 여론을 돌리려고 별짓을 다 하네. 24명이 이름 찬성이고 반대가 1명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아는 겁니다. 아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창용 총재 우리 걱정이나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은 하나만한 소리를 합니다. A도 모르는 주제에 AI 버블을 논하고 있습니다. 자기 종목인 금융 지식부터 싸시기 바랍니다. 주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설 때 나서지 않아야 될 텐데 지금 이제 맥락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뭐 한국은행이 선의에 따라서 이런 보고서를 냈을 가능성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이제 좀 수상한 시점에 이런 보고서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욕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음 세계 문제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린란드 매입건이 이제 초미의 이슈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견문을 좀 넓히는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린란드 매입건 이 문제를 오늘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어제 미주리 상원 의원이 법조인 출신이지만 국방 관련 저서를 갖고 있는 에릭 슈미트 의원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본토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방어하는데 최적 장소가 바로 그린란드가 the only place다. 유일한 장소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미국 측 입장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덴마크나 그린란드 입장에서는 아주 참 격앙할 일인 거죠. 그래서 어제 이제 이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대부분 통과하는 그런 노선을 보시게 되면 전부 다 그린란드를 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시면은 지도로 보시게 되면은 이게 서반구 북미 대륙과 남미 대륙에 그린란드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대외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외 문제에 개입했던 몬로주의 더하기 트럼프를 합쳐서 먼로주의라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서방으로부터 러시아와 그다음에 중국의 영향력을 완전히 이제 제거하는 그런 이제 대외 정책들이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은 여러분 제가 이 정책을 기안하고 추진하는 데 가장 핵심 인물이 누구냐. 그 사람의 이름 생각을 읽으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생각을 읽을 거라고요. 이게 그냥 던진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미국은 집요하게 미국의 힘을 이용해서 그린란드를 매입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바뀐 겁니다. 미국이 자기 힘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제국인 겁니다. 제국. 이 그린란드를 이런 먹는데 가장 여러분들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스테픈 밀러. 백악관 부실장이죠.
이 양반 머릿속에서 다 나오는 거죠. 이번에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체포도 온건파를 물리치고 강경파가 득세한 들은 JD 펜스하고 그다음에 루비오 국무장관하고 그다음에 뒤에 그림은 전부 다 스테픈 밀러, 나이가 얼마 안 됩니다. 스테픈 밀러 이름 백악관 부실장이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 생각을 이해하게 되면은 글랜드 메이 프로젝트가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닌 겁니다. 여기 보시죠. 핵심이 뭔가 하니까 글랜드 전체를 미국이 다 방해하고 있고 덴마크하고 글랜드는 거의 무임승차하고 있다.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린란드는 미국 본토 방어의 가장 중요한 장소다. 그래서 우리가 매입해야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당신들 뜻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스티브 밀러 백악관 부실장은 그린란드가 차세대 북극권 경쟁의 핵심이라고 주장합니다. 미국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거대한 영토를 방어하는 반면에 덴마크가 모든 통제권을 갖는 것은 미국의 부당하고 불공평한 거래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연합, 유럽 국가들을 보는 시각도 미국이 막대한 군비를 제공해서 이런 제공하는 방위막에 유럽연합 국가들이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똑같은 시각을 보는 겁니다. 그린란드가 덴마크가 돈은 미국이 되고 무임승차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발언 보시기 바랍니다. 그린란드는 미국의 국가 안보에 필수적입니다. 국제경제의 새로운 영역은 북극권 경쟁이 될 것이며 이곳은 우리 적대국들이 점점 더 많은 자원을 쏟아붓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유럽연합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 미국 측은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린란드는 알래스카보다 25%더 큽니다. 미국 본토의 4분의 1에 달하는 크기입니다. 덴마크를 보자면 덴마크는 아주 작은 경제력과 군사를 가진 작은 나라입니다. 덴마크 아마 인구가 한 1000만이 안 될 겁니다. 그들은 그린란드를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덴마크는 우리가 미국 본토의 100% 비용 부담으로 알래스카보다 25%나 더 큰 영토를 대신 방어해 주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그곳은 100% 덴마크 소유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부당한 거래입니다. 불공평한 거래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린란드 사태를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물은 스테픈 밀러 부실장입니다. 이 내용이 핵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소유권과 임대권은 다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뒤에 밑그림을 전부 다 이렇게 이런 젊은 똑똑한 사람들이 다 짜는 겁니다. 마두로를 체포해 가지고 미국 뒷마당을 안정시키고 에너지 여러분들 공급원을 다각화해서 소련과 여러분들 중국 세력들을 서방구에 축출해야 됩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전부 다 이 머릿속에서 나온 겁니다. 스티븐 밀러는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이자 제12대 국토안보보좌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1기 행정부 초기부터 현재까지 유일하게 살아남은 최장수 참모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가장 신뢰를 받고 가장 여러분들 대외 전략을 짜는데 머리가 뛰어난 인물 같습니다. 미국은 이런 인재들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게 대국인 겁니다. 스티븐 밀러가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평가가 공존합니다. 과거에는 주로 강경한 이민정책의 설계자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는 국토안보보좌관으로서 그 영향력이 외교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린란드 합병 추진이나 베네수엘라 전략 등 주요 대외 정책을 주도하며 딕 체니 전 부통령 이후에 가장 강력한 백악관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물러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1월 5일 날 발언입니다. CNN에 나와 가지고 분명히 걸려앉은 미국의 일부가 돼야 됩니다. should be part. 진짜 질문은 덴마크와 그린란드를 통제할 권리가 무엇인가, 그들의 영토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국제적인 예의나 기타 모든 것에 대해 원하는 만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강한 힘, 권력에 의해 지배된 실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여러분들 젊은 보좌진과 실무진들은 힘은 정의다 이렇게 정확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구촌의 모든 나라들은 초유의 사태를 지금 맞이한 거죠. 그동안 미국은 연성제국이었는데 강성제국을 탈바꿈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힘을 제대로 쓰겠다는 겁니다. 누구도 그린란드의 미래를 놓고 미국과 군사적으로 싸우지 않을 겁니다. 이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제시됐습니다. 타이완, 당신들이 2,500억 불 정도 미국에 투자해 가지고 공장을 새로 지어라. 트럼프 여러분들 총 공급량의 40%는 미국에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지도를 놓고 전 세계로. 그러니까 한국도 아주 초유의 미국을 만난 겁니다. 옛날의 미국이 아닌 거죠. 힘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당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덴마크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하지만 북미 대륙의 방어, 미국의 이런 모든 외교 정책의 이런 가장 중심에는 본토 방위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가 죽어나든 이렇게 관심이 없는 거죠. 본토 방위에 필요한 거가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본토 방위.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시카고나 휴스턴 이런 타격을 받지 않는 본토 방위. 본토 방위를 위해서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린란드 방어를 우리가 전부 다 이런 돈을 대고 있는데 너희들 할 수 없지 않냐 이야기, 팔아라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충격인 거죠. 팔아라 이야기죠. 그리고 돈 이미 줄 준비하고 있다. 7천억 불 정도 오파할 거니까 그다음에 협상하자 이야기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대에 우리가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트럼프란 사람은 사업가 출신이죠. 한국 언론들은 트럼프를 여러분들 약간 정신 나간 사람으로 묘사하는 그런 경향이 강한데 저는 대단한 인물이라고 보거든요. 미국인들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진정으로 미국인 입장에 서서 미국을 위한 대통령을 처음 가져본 겁니다. 다른 대통령들은 대부분 다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다 좋은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그냥 지금까지 정치를 해온 거죠.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를 엄청나게 미워하지 않습니까? 주류 언론들도. 그런데 트럼프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세상에 여러분들 바보 천치가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제때 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제때 쓰지 않으면 단박에 이런 박살나는 거 우리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힘은 쓰라고 갖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불법적인 여러분 수단으로 힘을 쓰면 안 됐지만 힘은 쓰라고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힘을 쓰지 않으면 이러면 자기가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당하지 않습니까? 딱 정확하게 이러면 도널드 트럼프 머릿속에 들어가 보면 어떻겠습니까? 유럽연합 너희들 뭐냐 이야기, 너희들 다 무임승차 지금까지 해왔지 않냐 이야기죠. 너희들 미국 없이 여러분들 너희들 지킬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못했던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거죠. 그런데 시대가 바뀐 겁니다. 그걸 제임스 온 박사가 굉장히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국 일극 체제가 개막됐다. 트럼프 독트린과 트럼프 추론 콜로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공급 중시 경제학이 미국이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구축하고 이런 부분들은 엄청난 여러분들 과업이기 때문에 보통 대통령으로는
4년 재임 기간 동안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트럼프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영국이 패착을 두지 않습니까? 영국 수상이 히틀러 이름들 과소평가해 가지고 평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름들 박살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냉철한 현실주의자가 윈스턴 처칠이었던 거죠. 체인벌린이죠. 수상. 판을 잘 읽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난 4월 3일입니다. 덴마크 의원들입니다. 덴마크 의회에서 의원들이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름 그린란드를 가지겠다 이렇게 하니까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수백만 명이 봤습니다. 박수치고 야단 난 겁니다. 정신 나간 인간이라고 보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가지겠다. 전부가 이런 비웃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전부가 박수치고 야단 난 겁니다. 데니시 프라임 미니스터 매터 펠드리컨슨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미국인들이 수백만이 본 겁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별로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들 바로 박살내는 글이 얼마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이틀 사이에 이름들 군사력을 파견한 유럽 8개 국가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겠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낭만주의자가 아닌 겁니다. 낭만주의자. 우리가 동맹인데 이런 거 별로 필요 없는 겁니다. 보면 냉혈한 현실주의자인 겁니다. 영국 좋다 이야기죠. 영국 방문해서 여러분들 국왕이 한 대도 해주고 그건 그거고 거래는 거래다 이야기죠. 그린란드 매입권이 성사될 때까지 군사 여러분들 퇴각시키지 않으면 각 국가에 대해서 6월 1일부터 25%를 때리겠다. 2월 1일부터 10%를 때리겠다. 유럽연합에 있는 정치인들은 어마어마하게 경악했을 겁니다. 사바사바가 안 통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성명서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우리는 수년 동안 덴마크와 유럽연합 국가들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미국이 시장을 다 제공했다 이야기죠. 그리고 전부 다 무임승차했다는 겁니다. 이제 수세기가 지난 지금 덴마크가 보답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세계 평화가 달려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그린란드를 노리고 있고 덴마크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화술이 이름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당신들이 카드를 갖고 있지 않지 않냐 이야기죠. 당신들이 뭘 할 수 있냐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우리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냐 이야기죠. 1000만 명 가지고 뭘 할 거냐 이야기죠. 오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휘하인 미국만이 이 게임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과 전 세계 국가 안보가 걸려있는 이 신성한 땅을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는 알 수 없는 목적으로 그린란드를 이행하며 지구의 안전과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한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위험한 상황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종식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위에 언급된 국가들이 미국으로 보내는 모든 상품의 10% 관세를 부과한다. 2026년 6월 1일부터 이 관세가 25% 인상될 것이다. 추가 관세를 때리는 겁니다. 현재 있는 데서. 너희들 정신 차리라 이야기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은 내가 물러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이 관세는 그린란드의 완전하고 전체적인 매입을 위한 합의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될 것입니다. 미국은 150년 넘게 이 거래를 시도해 왔습니다. 이제 미국 본토 방위를 하는 골든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이런 공격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해하는 골든돔과 현대 무기 체계의 그린란드 인수는 탁
특히 중요해졌습니다. 수천억 달러가 더 둠과 관련된 보안 프로그램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훌륭하고 복잡한 시스템은 이 땅이 포함되어야만 최대의 잠재력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즉시 덴마크 및 관련 국가들과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토 관계없다 이야기죠. 너희들이 미국을 시야를 떠나가지고 이러면 독자적인 방어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도널드 트럼프 이런 정의가는 국제관계에서 정의는 힘이라고 보는 겁니다. 힘. 힘을 가진 자만이 이런데 판을 짤 수가 있고 힘을 갖지 않은 자는 판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판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막대 먹은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뭐 덴마크 사람들 야단 났습니다. 예, 수천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린란드는 우리 땅이다 이렇게 외쳐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 여기 엘릭 도트라는 이런 보수주의 농객이 야 트럼프 이제 플레잉 노 게임 예, 그냥 게임을 끝내는 거구나. 예.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국제적인 관례나 이런 부분은 용인이 안 되는데 본래 이런 국제관계라는 건 힘이 정이지 않습니까? 힘이.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가 연성 제국이 돼가지고 그동안 힘을 안 썼죠. 힘을 안 썼으니까 남들이 대들고 하더라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도널드 트럼프라는 인물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을 쓰겠다는 이야기죠. 힘을 이러면 자기한테 좋은데 힘을 왜 안 쓰냐. 힘을 안 주다가 이러면 그냥 박살이 났지 않습니까? 사랑은 낭만으로 해야 되죠. 삶은 현실주의자가 돼야 되는 거죠. 사랑은 낭만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삶은 현실주의자가 돼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트럼프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돈 지불하고 우리가 갖겠다. 유럽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들은 우크라이나 가자에 군대를 보내지 않았다. 그들은 그린란드를 방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런 긴급 속보로 보도를 했네요. 트럼프가 유럽 연합 국가들을 때렸다. 그린란드 매입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를 때리겠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하고 스테픈 밀러 백악관 부실장의 이야기를 결합하게 되면은 양보할 수 없는 게임이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 이 기사가 워낙 중요하니까 그린란드 파병 유럽 국가의 트럼프 내달부터 10% 관세 부과 6월부터 25% 관세 부과 동맹은 동맹이고 동맹국은 동맹국이고 거래는 거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10%를 때리는 겁니다. 2월 1일부터. 아주 강적을 만난 겁니다. 어마어마한 강적을 만난 거죠.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가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의외로 사람들이 여러분들 욕 어마어마하게 해놨습니다. 미친 거냐? 완전히 미쳤구나. 완전히 또라이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또라이라고 하든 관계없다는 거죠.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밀고 나가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 강적을 만난 겁니다. 냉혹한 현실주의자를 만난 거죠. 저는 이란 시위가 여러분들 시작이 됐을 때 정권 붕괴가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한 번 정권이 넘어가게 되면 되찾는 데는
어마어마한 피를 뿌려도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란의 신정체제는 역대 그 어떤 정권보다도 막강한 친위 세력을 구축한 겁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20만 명의 혁명수비대 휘하의 민병대가 100만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란이 다시 여러분들 되찾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수만 명을 더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정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란 정권이 몰락할 것이다 그랬겠지만 저는 전번에 이스라엘군 공습 때도 마찬가지고 체제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 체제를 되찾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힘든 겁니다. 여기 이란 최고 지도자가 시위 사상자가 트럼프 때문이다. 미국의 음모 때문이다. 그러니까 전부가 정신구조가 이런 겁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자기의 행위를 어떤 경우든 합리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습니다. 인간은 모든 악행도 전부 다 합리화할 수가 있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류의 행위도 전부 다 여러분 자기 합리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극악한 여러분들 악행을 저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남이가 여기에 속하면 여러분 그다음 그 병에 전부 다 걸리는 거죠. 나라가 죽든 민족이 망하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그게 인간인 겁니다. 우리는 미국 대통령이 시위 사상자 및 손상 발생 이란 국가에 대한 비방으로 유죄라고 판단합니다. 이번 시위는 미국의 음모입니다. 미국의 목표는 이란을 삼키는 겁니다. 이 목표는 이란을 다시 군사 정치 경제 지배 아래 놓으려는 겁니다. 전부 다 이렇게 이야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그럼 그게 진실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친위 세력들이 전부 다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 가지고 자기화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위자들은 전부 다 죽여야 될 동물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대책이 없습니다. 짐승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악을 범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 합리화의 귀재들이기 때문에 어떤 종류 악행들도 전부 다 여러분들 다 정당화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한국도. 그래서 정치체제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다음 여러분 되찾는 데는 숱한 세월과 희생이 필요한 거죠. 여기 이제 인터넷망도 끊는 겁니다. 거리 시위는 최근 소강 국면에 접어들어 소강이 될 수밖에 없죠. 거리에 나오면 다 쏘는데 이란 군경의 실탄 사용이 늘고 인터넷이 차단된 이후에 시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큰 실망과 한면이 퍼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좌절감을 느끼겠죠. 국제 인터넷망을 영구적으로 차단한 작업을 이란 정권이 국제 인터넷망 접속을 정부 특권으로 전환한 비밀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뭐 대책이 없는 겁니다. 체제를 유지하려면. 뭐 그것도 사례가 또 북한이 있으니까. 대부분 국민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국내 전용 인터넷 네트워크만 이용하도록 하고 보안 인가를 받거나 정부 심사를 통과한 극소수만 국제 인터넷 접속을 허용한다는 거죠. 당국이 이용자 추적에 나서며 트래픽이 약 30%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 아마 신호를 와이파이 감지기를 가지고 찾아내 스타링크 관련 그런 설비를 압수하던 거예요. 초기에는 시위대가 스타링크를 통해 정부군의 폭력 진압 장면과 거리 곳곳에 늘어선 시신사진 등을 외부로 전송했으나 당국이 스타링크를 추적에 나서면서 트래픽이 약 3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 여러분들 얼마나 거짓말 사회를 살아야 되는지 보시죠.
16일 이란 테헤란 엔겔라브 광장에서 이란인들이 페르시아어로 이란은 우리의 조국이라고 쓰인 상점 간판 앞을 지나고 있다. 이란은 조국이다. 그제 이란은 조국이다. 이렇게 조국이 막 죽이는 겁니다. 사람을. 여기 이제 또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트위터의 공동 창업자인 잭 도시가 인터넷망을 통하지 않고 주변 기기만 있으면 여러분들 문자 메시지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빅챗을 만들었네요. 인터넷망을 통하지 않고 그렇게 채팅이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데 어떻든 간에 여러분 이렇게 체제가 넘어가면은 뭐 별일 있겠나 이렇게 하지만 수십 년 이렇게 훌쩍 가는 겁니다. 되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 체제들은 대부분 가라앉을 수밖에 없죠. 친위 세력들에게 특혜를 줘야 되니까. 친위 세력들이 이런 특혜를 대주기 위해 가지고는 국가 자산을 여러분들 사적 자산으로 전환시켜야 되니까 딱 정해진 결론으로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국제 문제 이 정도로 하고